썰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미혼 여성이고 얼마 전 겪은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평생을 함께하고자 결혼을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결혼 전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말 안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 시모와 신우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동안 전혀 몰랐던 남자친구의 비밀을 듣게 됐거든요. 아직도 소름 돋는 게 만일 그날 말없이 예비 시댁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기 결혼이라는 걸 알고 충격에 휩싸여 이혼했겠죠. 파혼도 마음의 상처로 큰 흔적이 남지만 이혼은 이것보다 더 큰 흉터로 남았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속인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너무 소름 끼쳐서 바로 파혼하고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조상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집안과 엮이지 않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하죠. 대체 전 남자친구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랑은 일을 하다가 만났어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제 업무가 거래처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며 여러 업체와 미팅을 하곤 하는데 그때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고 저와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이 많았어요. 업무차 미팅을 할 때마다 서로에게 계속 호감을 느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언젠가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당시 저는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진행하던 중이라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결혼을 천천히 하고 싶었죠. 대략적으로 35전에는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이고 한창 좋을 때인데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 천천히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는 그러라면서 제 뜻을 이해해 줬어요. 그런데 사귄 지 1년 정도 되어 가니까 빨리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내 뜻을 이해해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좋은 나이에 시간 끄는 게 아까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고 어차피 결혼할 건데 언제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했죠. 나이 들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니까 아이 낳고 사는 게 버거워질 수 있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정 꾸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은 이해하지만 저는 이때 일적으로 너무 정신이 없을 때라 미안하다면서 조금만 미루자고 했어요. 결혼 준비 시작하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을 텐데 일하면서 준비까지 하면 더 정신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말하기 주저하는 듯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본인 엄마가 아프셔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라고 털어놓더군요. 사실 우리 엄마가 조금 아프셔. 뭐 그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고 신경 쪽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 저번에 엄마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했잖아. 사실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어.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몰라.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식 올리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연애 중반에 어머님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몰랐고 그냥 후천적으로 아프시다는 것만 알았어요. 이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알게 되었고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자친구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여기서 몸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면 결혼식 때 어머님의 참석이 확실해지지 않으니까요. 또 시어머니로서 이것저것 챙겨주며 해주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몸이 불편하면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지 몰랐던 터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배우자에게 아픈 엄마를 미루거나 독박으로 돌보게 할 생각이 조금 더 없다고 했어요. 자신 하나 믿고 온 시집 온 사람에게 엄마 일로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 엄마니까 아내가 신경 쓰지 않게 자신이 잘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지레 걱정하고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챙긴다고 해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부담스러워할 게 뻔하니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픈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말 못하고 소갈이 했는데 더 이상은 속이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며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이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우선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그게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뭐? 정말?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결혼하자.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아니 왜? 나는 네가 이 이야기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 아무리 내가 엄마를 잘 챙긴다고 해도 같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감수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 않잖아. 놀라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남자친구에게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헤어진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평생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기에 그런 이유로 헤어질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고 했어요.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소갈이 했을 너를 생각하니 오히려 내 마음만 아프다고 했죠. 솔직히 일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싶었지만 그런 이유라면 미루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장 바꿔서 제가 남자친구라도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식 올리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에 결혼 준비를 잘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건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면서 아예 저더러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전념하라고 했어요. 결혼 준비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한다고요. 감격스런 표정으로 저를 꼭 안으며 이해해줘서 고맙다. 부족한 본인을 받아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한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망설임조차 없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없냐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라면 내 가족과도 같다고 생각했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신경 쓰고 챙길 텐데 괜찮다고 여겨졌어요.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역경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자꾸만 본인을 낮추며 고맙다고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그럴 것 없다. 나 또한 부족한 게 많고 일 때문에 바빠서 소홀할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할 테니 사랑하는 이 마음 잊지 않고 서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한 이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진짜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남자친구 혼자서 척척 잘 해나갔습니다. 또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전하자 모두들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빨리 시집 가기를 바랐는데 일 때문에 자꾸만 미루니까 은근히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비 시모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불편한 시모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비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부족한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딸처럼 아껴주며 사랑으로 품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신우도 처음으로 봤는데 곧잘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과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무탈했습니다. 예비 시무의 다리가 불편한 것만 빼면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남자친구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잘 자랐구나 생각하며 집을 둘러보는데 방에 웬 남자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더군요. 어? 저 아이는 누구야? 아, 쟤는 내 조카야. 내 동생 아들. 안 그래도 보여주고 너한테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애가 깜빡 잠들었네. 뭐? 아가씨가 결혼을 했었어? 아, 결혼한 건 아니고. 남자친구는 말하기를 주저하다가 신우가 철없을 때 사고를 쳐서 낳은 애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비 시모의 몸이 불편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신우가 미혼모라는 사실까지 밝히면 우리 집안을 이상하게 보고 아예 거부감을 가질까봐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잘 되면 본인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차차 이야기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우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살짝 놀라기는 했지만 미혼모에 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은 터라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혹시나 내가 또 모르는 게 있다면 지금 이야기해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더 이상은 없다면서 앞으로 제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를 놓칠까봐 염려되어 말을 못했던 것 뿐이지 결혼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는 그럴 일 없다고 했죠. 하도 자신 있게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길래 저는 정말 숨김없이 모든 걸 진실되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홀딱 속고 말았죠. 제게 사기친 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바로 남자친구 몰래 시댁에 방문하면서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면 종종 시댁 식구들과 어울렸어요. 같이 외식하거나 집에서 식사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남자친구는 부담스러우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얼른 친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차근차근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전에 친해질 수 있으면 빨리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워낙 일로 바빠서 시댁에 못 가는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으면 되도록 참석해서 시댁 식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다행히 예비 시부모, 신우 모두 제게 참 잘해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친해졌고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찰나에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게 됐어요. 그날은 업무자 볼 일이 있어서 외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빨리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쉴까 하다가 마침 예비 시댁이 근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예비 시모가 번뜩 생각났습니다. 전에 예비 시댁에서 식사하다가 어색한 게 싫어서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모가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려는 게 참 보기 좋고 기특하다며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죠. 문득 그때 예비 시모가 생각나서 마침 근처에 왔으니 본 김에 얼굴이라도 비추고 갈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과일을 바리바리 사들고 갔어요. 남자친구한테는 시댁이 간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한참 일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았고 나중에 퇴근 시간 맞춰서 전화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제가 시댁에 있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결혼 전이지만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인데 손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떡하니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 다리가 불편한 예비시모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무척이나 미안해하면서 저 대신 본인이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쉬지도 못하고 벌써 예비 시댁 일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데 제가 계속 도와주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몇 번 실랑이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혼자 오지 말고 꼭 본인하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야 저 대신 시모를 도울 수 있으니 절대 저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뭐 그렇게 크게 고생하는 것도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칠색팔색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았어요. 나를 이렇게나 아끼고 사랑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살짝 얼굴만 비추고 오자고 생각한 거죠. 가면서 예비 시모에게 지금 댁으로 가고 있다고 전화로 미리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럼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한 몸으로 커피 준비하고 급하게 집 정리하면서 고생하실까 봐 따로 연락은 안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댁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문 앞에 과일을 두고 올 생각이었죠. 예비 시댁에 도착한 뒤 집에 누가 있나 창문 쪽을 살펴봤어요. 예비 시댁은 1층으로 된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거실 쪽에 창문이 크게 나 있어서 커튼만 안 치면 안이 잘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실 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린 창문 틈으로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안에 사람이 있구나, 잘 됐다 싶어서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와 신우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 제 발목을 딱 붙잡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싶어서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듣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할까 싶다가도 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으니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을 이렇게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둘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나 빵 먹고 싶어. 지금 집에 빵이 어디 있어? 그런 건 네 아빠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아빠랑 결혼할 아줌마 있을 때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아유, 내버려둬.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어.
그래야 나중에 말실수 안 하지. 혹시라도 헷갈려서 코모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네 오빠 결혼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야. 아니 대체 언제까지 엄마 소리 들어야 해?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지 결혼도 안 한 동생을 미혼모로 만드는 게 말이나 돼? 결혼하고 나서 차차 이야기할 거야. 시고 올리고 둘 사이에 아이 태어나면 별 수 있어. 남의 새끼지만 참고 품어야지 뭐. 근데 세연이 진짜 감쪽같이 속았나 봐. 누가 봐도 오빠 쏙 빼닮았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 바보가 아니고서야.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당연히 속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그놈의 입방정이나 떨지 마. 혹시라도 걔가 알면 큰일 나니까. 참, 엄마 내일 동네 아줌마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으니까 쟤 어린이집은 네가 알아서 좀 보내. 몰래 숨죽인 채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말들로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무엇보다 다리가 불편한 시모가 등산을 간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안을 살펴봤는데 시모가 아주 멀쩡하게 거실을 걷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앞에서는 한쪽 다리가 저리다며 절뚝거릴 때가 많았고 마비 증세가 살짝 있어서 앉을 때나 일어설 때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속으로 놀라서 벌어진 입을 틀어막고 똑똑히 지켜봤어요. 시모의 다리는 누가 봐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분명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내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다 연기였던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대체 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설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건가? 많은 생각들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 저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어요. 무사히 다녀간 티를 내지 않고 빠져나오자마자 가쁜 숨을 내쉬며 대체 무슨 일인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에 방문해서 시댁 식구들과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때 남자친구와 신우의 아들 머리카락을 몰래 확보해서 지퍼백에 나눠 담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을 상대로 친자 검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갔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요. 다음 날 두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지를 받았죠. 떨리는 손으로 검사서를 살펴보는데 99.9%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글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신우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남자친구의 아들이 맞았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들은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가 날 속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두 눈으로 결과지를 보니까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은 저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나랑 결혼하려고 자기 아들을 동생의 자식으로 포장한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예비시모의 다리가 불편한 것도 거짓이었죠. 그래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사람 뒤를 캐는 업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말하고 정말 아픈 게 맞는 건지 샅샅이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진짜 제가 살다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덕에 안 겪어도 될 일을 경험하게 됐죠. 사람들이 누군가의 뒤를 캘 때 흥신소에 맡기는지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돈값 제대로 하더군요. 업체에서 받은 사진을 쭉 살펴보는데 하나같이 가관이었습니다. 다리를 불편해하던 예비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등산하고 있는 모습과 사람들과 어울리며 신나게 댄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 하나 속이겠다고 온 가족이 짜고치고 아주 작정했구나.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앞에서 연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은 건가 싶더라고요.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 후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예정대로 결혼할 수 있겠어요? 파혼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왜 이렇게까지 속인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뱀의 혀로 어떤 거짓말을 꾸며낼지 못 믿겠더라고요. 며칠 후 남자친구는 결혼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잠깐 보자고 했고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 앞에서 정신없이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떠들어댔지만 저는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 듣고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민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묻길래 친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라면서 예비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친구를 속이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걸 알게 된 친구가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 친구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오나 그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면서 친구분이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는 당사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참 가식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나는 그런 충격을 받으면 정말이지 못 견딜 것 같다. 너는 그러지 말라고 했죠. 나는 말이야. 친구처럼 그런 일 당하면 정말이지 못 견딜 것 같아. 얼마나 충격이겠어? 배신감은 말도 못할 거고. 그렇지. 나라도 그럴 거야.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가? 결혼 전에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줬잖아. 어머님 아프신 거랑 아가씨 미혼모인 거. 아, 그거. 맞아. 나는 결혼하기 전에 사실대로 다 말하고 싶었어. 네 말대로 신뢰가 중요한 거니까. 혹시 숨기는 거 더 있는 건 아니지? 너는 절대 나 배신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왜 너를 속여.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모르겠지만 제 말에는 엄청난 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툭 던진 말이었는데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심지어 본인은 그럴 일 없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자신 있게 해댔습니다. 그게 참 역겨웠어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주제에 감히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참 뻔뻔하구나. 어디까지 나를 속일 셈인가 궁금하더군요. 뭐 이렇게 떠봤을 때 순순히 비밀을 말한다면 거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 인간이 과연 그러겠어요? 예상대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더라고요. 하도 자연스럽게 잘하길래 혹시 이 인간 사기 전과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기꾼도 아닌데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슬쩍 알아봤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과 같은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과가 없으면 뭐해요? 저를 속인 게 거의 사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은근슬쩍 시모도 떠봤어요. 제 앞에서 다리가 불편한 척 연기하길래 안타까운 척하면서 시모고 다른 사람들처럼 산에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 수업 받으면서 건강하고 재미있게 운동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한번 해보겠냐고 했더니 손살에 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아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다리가 이 모양인데. 뭐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운동 목적으로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야.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냥 지금처럼 재활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슬슬 운동하면 돼. 너도 알잖니. 중심도 잘 못 잡고 툭 하면 넘어지는 거. 그런 내가 등산이랑 댄스는 무슨. 역시나 그 아들의 그 엄마죠. 남자친구랑 똑같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기한 이야기를 모두 녹음해두었어요. 나중에 오리발 내밀 때 증거로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회사에 잠시 휴가를 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살피고 잠시 나를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이때 저를 속인 그들도 벌하고요. 어떻게 갚아줄까 고민하다가 나를 속이고자 벌인 그 가증스런 연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벗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댄스 모임에 가는 날 저는 일부러 시댁에 방문해서 조카를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마침 쉬는 날이라 놀아주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랑 시모가 좋아하더군요. 말로는 쉬는 날 푹 쉬지도 못하고 애랑 놀아도 괜찮겠냐, 힘들지 않겠냐 했지만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 주고받으면서 몰래 웃더군요. 시모는 댄스 모임 가야 하고 신우는 모처럼 편하게 쉴 수 있으니 좋을 수밖에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시모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시모가 나왔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댄스장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댄스장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떤 아저씨랑 같이 손을 맞잡고 우아하게 사교 댄스를 추고 있는 시모가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서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박수를 크게 쳤습니다. 시모를 향해 춤을 우아하게 잘 추신다고 칭찬도 날리면서요. 제 소리에 시모의 발걸음이 멈춰졌고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이야, 춤 정말 잘 추시네요. 한두 번 추신 솜씨가 아닌데요? 네가 여길 어떻게... 애 데리고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네, 그래서 놀러 왔어요. 오늘 어머님 댄스 수업 있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잘 추시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다리 멀쩡하시네요? 이건 그냥 가끔씩 다리가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춤출 때만 괜찮아지나 봐요? 여기 사진 보니까 이때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다. 등산할 때도 괜찮아지는 건가? 저는 업체에서 받은 사진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황급히 사진을 가로채서 숨기더군요. 그래봤자 이미 다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시모가 갑자기 왜 이러나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제가 그 이유를 큰 소리로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한쪽 다리에 편마비가 와서 걷는 게 어렵고 중심 잡기도 힘들어서 잘 넘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춤도 잘 추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분명 내 앞에서는 맨날 다리를 절뚝이거나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수근거리면서 시모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줌마가 시모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한쪽 다리에 마비가 있는 게 사실이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랑 같이 등산을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죄다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당황한 시모는 멋쩍게 웃으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해라고 손을 저었어요. 사실 본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좋아질 때도 있다면서 또 운동할 때는 잘 안 돼도 참고 이악 물고 하는 거라 가능하다나 뭐라나 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며느리 될 아이는 자기 다리가 불편한 줄 알고 있는데 춤을 잘 추는 것 같으니까 놀라서 그런 것 같다고 황급히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쐐기를 박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매주 2번씩 재활치료 받는다고 하셨는데 보름 동안 병원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던데요? 제가 정말 병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하도 궁금해서 사람을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시장, 등산, 댄스 모임, 집 앞 공원 약수터, 사우나 등등 여기저기 잘만 다니시는데 정작 병원은 단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분명 저한테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건 이제 그만하시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계속 거짓말하면 끝이 없어요. 거기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거짓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 붙였니? 내가 정말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감시한 거였어? 대체 언제부터야? 시모는 언제부터 안 거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남자친구 몰래 시댁에 방문한 그날 아가씨랑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을 떡 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시모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런 시모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온 가족이 짜고 날 속이려 한 게 너무도 괘씸하다면서 절대 용서 못한다고 말했어요. 파혼은 당연한 거고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와 들어간 돈 모두 보상받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이 아빠에게 잘 데려다 줄 테니 마저 신나게 춤이나 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거길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서 하는 댄스 모임은 소문나기 딱 좋은 곳이잖아요. 이 일이 온 동네에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간 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아이를 태우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회사로 향했어요. 이때 시모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됐거든요. 사전에 다 알아보고 움직였죠. 제가 설마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일을 벌였겠습니까? 남자친구는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가 있을 경우 아니면 회사에서 보안이 깐깐한 곳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 핸드폰을 끄거나 앞에 맡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이 길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그래야만 했거든요. 마침 이날 남자친구가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시모한테 모든 걸 밝힌 거죠. 아무튼 아이를 데리고 남자친구 회사에 도착했고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고 회사 동료에게 물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했어요. 2층에 있다길래 그곳으로 이동해서 남자친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자친구가 나오길래 저는 아이에게 얼른 아빠한테 가보라고 보내줬어요. 아줌마는 네 아빠인 거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큰 소리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두 팔 벌려 뛰어가더군요. 아빠! 갑작스런 아이의 등장에 남자친구는 크게 놀라면서 여기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아이는 정말 해맑게 아줌마랑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저는 한쪽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등장했어요. 제 모습에 시모랑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무슨 저승사자라도 만난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니까 부자상봉이 참 눈물겹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반가운 아들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나 봐? 뭐? 아,
내가 알고 있어서 많이 놀랐나 보다. 하긴 나도 많이 놀랐어. 네 동생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 어머니 다리 말이야. 그것도 멀쩡하더라.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오해라고 사실대로 말 못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다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짓말하려고 그러냐고 더 이상 네 말은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속이려고 한 가족이 거짓말을 한 거냐고 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연기까지 해가면서 왜 결혼하려고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소리를 짓거려대더군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너를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야. 나중에 다 밝히려고 했어. 널 속이는 내 마음은 어디 편해는 줄 알아? 나도 정말 힘들었다고. 참으로 뻔뻔하게도 제 앞에서 사랑이란 말을 들먹였어요. 저는 정말 사랑한다면 속일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결혼한 적은 없고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1년 반 뒤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네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아이를 두고 갔대요. 임신한 줄도 몰랐으니 아이의 존재를 그날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니까 책임지고 싶었대요. 그렇게 키우면서 아들 딸린 자신을 이해하는 여자를 만나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엄마의 상화에 못 이겨 제 혼자리로 선도 많이 봤대요. 그런데 아무리 선을 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대요. 딱히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못 만났던 거죠.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됐고 결혼을 생각하게 됐는데 아들이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떠날까 봐 겁이 났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대요. 또 계속 결혼을 미루니까 이러다 닭 쫓고 지붕 쳐다보는 강아지 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루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붙잡고 싶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정말 사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이해해줬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를 잡아두려고 했는지 생각할수록 소름 끼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너랑 헤어질 거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들 다 보상받을 거라고 했죠. 그만한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뱀의 혀로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어요. 잘못한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속인 건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야만 했던 자신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고 다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따라준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결혼을 그만두고 싶은 거면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맹세하겠다고 했어요. 못 믿겠으면 이 자리에서 각서라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이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시모가 대신 키워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제발 본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를 곁에 두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더군요. 그 말에 더욱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사랑을 벗어난 집착과도 같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너랑 결혼할 수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그냥 네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오만 가지 수를 다 쓴 것뿐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날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애 앞에서 할 소리야? 네 자식이 다 듣고 있는데 네 엄마한테 맡긴다고?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여자애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친자식을 조카로 만들어? 진짜 너한테 실망이야. 널 사랑할 시간들이 아깝다. 남자친구는 울고불고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제가 겪은 일을 들려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어서 제가 질 일은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순순히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을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서 지난 날들이 후회됐대요. 저를 많이 사랑하는 만큼 제 뜻을 따라주고 싶고 저를 존중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대요.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면 긴 소송으로 지겨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잠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남자친구로 인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최대한 보살피고 다독일 겸 휴식기를 가졌죠. 그리고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전과 같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씩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마다 다 무시했더니 더 이상은 연락은 없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 의심되는 부분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혹시 알아요? 저처럼 속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처럼 경악스러운 일 겪지 마시고 정말 믿어도 될 사람인지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